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합천군과 호텔 사업을 추진하던 민간 사업자 대표가 수백억 원의 대출금을 횡령하고 잠적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당시 실시 협약을 살펴봤더니 민간 사업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이 설계됐고 군의회의 검증마저 부실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합천 영상 테마파크 호텔 공사 현장. 민간 사업자가 합천군 땅에 200여 객실 규모 호텔을 지어 기부 체납하고 20년간 운영 수익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준공이 1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기초공사는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언제부터 좀 중단됐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2월 1일자부터 안 했어요. 그럼 좀 합천군에 가서 물어봤어요. 문제는 민간 사업자인 시행사 대표가 횡령한 250억 원을 합천군이 모두 떠나야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실시 협약에는 협약 해지 시 대체 사업자를 찾아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 대체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합천군이 원리금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시행자에게 전적으로 유리한 겁니다. 겨우 터파기를 시작한 현재 공정률은 6%에 불과하지만 기성금은 공사 금액의 절반가량 투입되다 보니 대체 사업자를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합천군이 지분 참여 없이 채무 보증만 서는 구조로 설계됐지만 최소한 안전장치도 없던 겁니다. 합천군이 최종적으로 손해배상 부담을 떠안는 구조로 실시 협약서가 만들어졌는데 군의회의 검증도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합천군 의회에서는 실시 협약 동의안이 다뤄졌지만 협약에 대한 분석보다는 관광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심지어 타당성 조사를 민간 사업자가 진행했는데 이에 대한 문제 제기도 없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건 규명을 위해 상급기관 감사와 경찰의 수사를 의뢰한 합천군. 수백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합천군이 떠안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KBS 뉴스 박기훈입니다.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이후 우주항공청의 조속한 설립에 경남도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지난 4월 국회에 상정된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이달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예정대로 올해 안에 개청을 할 수 있어 경남 정치권과 자치단체의 전략적인 대응이 중요해졌습니다. 천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우주항공청 특별법. 윤 대통령이 사천우주항공청 설립을 여러 번 언급한 법안입니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심사 중입니다. 상임위 전체 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통과까지 여러 고비를 넘어야 합니다. 시간도 문제입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발효되기까지 통상 6달이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이달 국회를 통과해야 올해 안 우주항공청 개청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경상남도를 비롯한 경남의 자치단체들과 경남 출신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경남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떠나 정부 안에 국회 통과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공약이기도 하고 사천 우주가 가지고 있는 또 항공 우주 인프라를 볼 때 반드시 와야 된다라고 보고 통과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또 다른 걸림돌은 정부안 이외에 4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는 점입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우주항공청 기능을 축소하거나 청사를 사천에 두지 않을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여기다 과방위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여야 쟁점 현안도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경상남도는 박한수 경남지사가 전면에 나서 반대 여론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왔는데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사천 우주항공청 설치에 걸림돌은 없다. 최근 3차 발사에 성공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한국의 나사인 카사를 통해 누리호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이달 국회 통과가 관건입니다. KBS 뉴스 천연수입니다. 어제는 환경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환경의 날이었습니다. 올해 환경의 날은 일상생활 속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는데요.
창원시도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대신할 자체 다회용 컵, 돌돌이 컵에 휴대전화 QR코드를 접목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확산에는 돌파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창원의 한 대학교 안 카페. 돌돌이컵 음료 2잔 나왔습니다. 주문할 때 말하면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이 제공됩니다. 휴대전화 QR코드로 컵 대여와 반납을 하는 다회용 컵 창원 돌돌이 컵입니다. 컵 반납 때마다 300원씩 적립됩니다. 한 번 찍고 이제 환경도 생각할 수 있는 컵을 사용하면 그래도 사람들이 크게 불편함을 느낄 것 같진 않아요. 이렇게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찍는 간단한 과정만 거치면 됩니다. 일회용 컵 대신 이 컵을 한 번 사용할 때마다 탄소 배출량 40g이 줄어듭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창원 돌돌이 컵 사용에 참여 중인 카페는 26곳. 6개월 동안 공유컵 14,000개 정도가 사용됐습니다. 2개까지 컵 보증금이 무료로 제공되고 300에서 500원씩 할인도 제공되지만 공유컵 사용이 아직 정착된 것은 아닙니다. 창원 중심 상업지역인 상남동에도 지난해 16곳에서 도입됐지만 컵 사용 실적이 800여 개로 저조해 시범 사업으로 6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불특정 다수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대여는 많은데 반납을 하러 오시는 거에 약간 좀 거리가 멀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가 좀 큰 이유였었던 것 같은데. 이 때문에 창원시는 반복 이용 고객이 많은 매장이 공유컵 사업에 적합하다고 판단합니다. 키즈 카페라든지 대단히 주거지역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다수가 주기적으로 이용하는 곳을 저희들 하반기부터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유컵 정착을 위해서는 다회용 컵 사용을 도입하는 점주들의 협조가 필요하고 무인 주문기에 공유컵 사용을 선택사항으로 넣는 것도 과제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경남 환경운동연합 등 6개 환경단체들이 어제 낙동강 유형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 등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환경부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조건부 동의 이후 경남에서도 산청과 함양 등에서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 중이며 환경부가 거제 노자산 골프장과 낙동강 녹조 등 환경 현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경남 기후위기 비상행동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전 공기업들이 추진하는 LNG 터미널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부풀려졌다며 사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한국남부발전의 하동 LNG 터미널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중장기적 발전량 등이 과다 중복 계상됐다며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현충일이자 절기 망종인데요. 오늘도 우리 지역엔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 창녕이 28도까지 오르는 등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한편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늘 오전까지 경남 남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0.1mm 미만으로 양이 많지는 않겠는데요. 이번 비는 오전 중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은 구름 많거나 흐린 하늘이지만 낮부터는 차차 날이 개면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단계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21도, 창녕이 20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24도, 함안 27도 등을 보이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20도, 거창 18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합천이 28도, 산청 27도 등을 보이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낮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동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구름 많은 날이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올해 진해 군항제 만족도가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대 관광산업진흥연구센터 조사 자료를 보면 이번 군항제 만족도 조사에서는 내국인 62.3%가 외국인 89%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방문객들이 축제장에 머문 시간은 5시간 안팎으로 조사됐으며 내국인 70%, 외국인 89%가 재방문 의향이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경남경찰이 지난 4월 중순부터 지난달까지 스쿨존과 통학로에서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을 한 결과 250여 건을 적발했습니다. 스쿨존에서 단속된 150여 건 가운데는 중앙선 침범과 안전띠 미착용이 7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면허 취소 수준 음주운전도 2건 적발됐습니다. 또 통학로에서 단속된 90여 건 가운데 중앙선 침범과 신호 위반이 4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삼성중공업이 하도급 계약 내용과 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제때 발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6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삼성중공업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 사이 수급 사업자인 A사에 선박 전기장치와 기계장치 임가공 등 업무를 위탁했지만 계약서 19건은 작업 시작 102일이 지나 발급했고 10건은 작업 종료일까지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하도급 계약 내용 서면을 수급 사업자 작업 전에 발급해야 합니다. 박완수 경남지사가 어제 도청 간부회의에서 전기요금 차등제 시행령 마련에 경남 입장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지사는 경남을 지나는 고압 송전난소에 따른 경남도민의 환경 부담 등이 전기요금 차등제 산정에 반영되도록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경남의 전력 자급률은 120% 선으로 수도권보다는 높지만 부산, 경북보다는 낮아 전기요금 인하율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최근 법무부 심사를 거쳐 하반기 외국인 계절 근로자 규모가 546명으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진주 지역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고용주 사전 교육과 사증 발급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이후 현장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올해 상반기 진주 지역에 배정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152명 규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